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월 1억 벌기, 100억 자산가 되기, 경제적 자유이루기와 같은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목표를 위해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계발 책에서 또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원하는 목표를 간절히 바라며 생생하게 시각화하라고 수없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미 이룬 내 모습을 상상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가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하는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헛된 거짓으로 느껴지고 또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그거 되겠어? 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더군요. 목적지가 보이는데 바로 앞에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을 건너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헤엄을 치고 가면 건널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건너편 목표 지점으로 이미 떠났겠죠. 헤엄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몇 가지 방법도 옆에서 알려주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손으로 100번 쓰기, 비전보드 만들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기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건요, 깊은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생각으로만 깊은 강물을 건너는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며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며 팔로 물살을 어떻게 당기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히 나의 모습이라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런 경험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끌어당김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시각화가 잘 안 되거나 당연한 믿음으로 원하던 걸 이루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 이룬 수준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서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여행을 안 해본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은 하실 텐데요. 여름 휴가 때나 겨울 여행도 가시겠고요. 아마 99% 이상 여행을 떠나실 겁니다. 갑자기 여행 이야기는 왜 하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놀라실 텐데요. 여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생생한 시각화, 이미 미래의 목표를 이룬 믿음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여행 경험이 많아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여행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소풍을 떠나기 전날 생생히 머릿속에 떠올리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첫 여행을 준비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속초바다, 부산, 해운대, 제주도, 해외여행도 좋습니다. 아직 여행을 떠나기 전이지만 여행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 이룬 것과 같은 느낌, 생생하게 미래를 그리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시각화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원하는 그 목표를 우선 머릿속에 꺼내 잠시 다른 곳에 보관해 놓고 비워진 목표의 자리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치앙마이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 치앙마이를 다녀오셨다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떠올려 보세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나 필리핀의 팔라완, 라오스의 방비엥, 어디든 좋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사진으로만 봐왔던 곳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바다가 푸르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의 에메랄드빛 바다,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 풍요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분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며 시각화하기, 네,
지금 여러분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시각화하기를 이미 잘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여행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행사를 이용해 돈만 내면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행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알아내서 떠날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목표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행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다른 것은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시각화를 하고 있기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은 초보 운전자를 보면 무척 답답해하죠. 왜 운전을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서요. 근데 운전 베테랑들도 처음엔 누구나 초보였습니다. 운전을 못했었죠. 그게 너무나 오래된 기억으로 잊혀져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여러분만의 배낭여행이라면 더 실감하실 겁니다. 아무런 경험과 정보도 없던 여러분 인생의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이지만 여행 정보와 서비스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수많은 여행 정보와 여행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행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앙마이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정보 없이 해외여행지를 향해 떠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 아주 막막하고 두려운 겁니다. 저는요, 일본 후쿠오카가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해서 어찌나 막막했던지요. 막 20살이 될 때라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땐 뭐 너무나 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행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던 여행 정보와 그리고 돈만 내면 알아서 일정도 짜주고 비행기, 숙소도 제공해주는 여행사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이동 경로, 이동 방법, 가져가야 할 준비물, 이런 모든 여행 정보를 혼자 힘으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쉽게 그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생생한 시각화의 경험을 이미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에도 떠나기 위한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며 여행 경비를 준비할 것이며 여행 일정을 머릿속에 그려볼 것입니다. 목표한 여행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무작정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현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가면서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일단 부딪혀가며 목표한 치앙마이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개발 책에서나 성공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이미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실패나 좌절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이죠. 사실 이미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실패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원하는 목표를 여행으로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행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목적지로 이동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길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월 1억을 버는 것이라면 월 1억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서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면 직접 그곳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올라타듯이 말입니다. 뭐라도 시도를 해야 원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떠올리며 너무나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듯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떠올리며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사이버네틱스가 발동하여 원하는 것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너스 같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원하는 목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특한 품사라고 말이죠. 국어사전에 등록된 품사별 통계를 보면 동사가 21%, 형용사가 5.8%인 반면에 명사가 5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명사를 많이 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명사로 단정 짓는다면 마치 내가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지거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울 때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대학 교수라는 명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내가 주체가 되는 동사로 설정한다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잘 그려져 훨씬 만족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생한 시각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접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꾸면 도움이 될 겁니다.